이 무인기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이미 우리한테 이제 포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 사진 저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이렇게 쭉 밑으로 들어와서 서울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미 이렇게 다 포착을 음, 했는데 그 왜 이 발견을 했는데 격추를 시키지 못했을까요? 네. 사실 무인기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가 문제가 됐을 때 군 당국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려면 0.01 제곱미터 면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0.01 제곱미터는 보통 새가 레이더에 반사됐을 때 포착되는 그 반사 면적인데요. 예, 또 이런 정도 크기의 비행체를 포착한다고 해도 이게 새인지 정말 무인기인지 식별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북한이 무인기 전체를 하늘색으로 도색을 해서 음. 지상에서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더더욱 아, 어렵습니다. 하늘색으로 이렇게 하면 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뭐 2, 3km 고공에 음.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래서 무인기들이 북한 무인기들이 다 하늘색이군요. 네. 예, 예. 합참에 따르면 지난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여러 개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직후 우리 군은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한 뒤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러면 그 당일 오전 10시 25분께 처음 이 북한 무인기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서 경고 방송도 했고 경고 경고 사격도 사격도 하고 했고 예,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사람도 없는 무인기에다가 음, 대고서 무슨 경고 방송을 하느냐라고 네, 이렇게 예, 좀 의아해하는 네. 사람들이 좀 근데 많이 있습니다. 경고 방송은 무인기를 향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요. 네. 무인기가 뜬 곳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경고 방송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 무인기가 날아온 것,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무인기를 띄운 곳. 무인기에 대해서 방송을 뭐 물론 했는지는 예예예 모르겠는데 예, 예, 예. 예. 근데 그 휴전선 넘어서 네, 이 무인기를 날려보낸 것 같은 그렇게 추정되는 그 일대 지역 일대에 장소를 대해서 향해서도 예, 방송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날 북한 무인기가 군사 예. 분계선을 넘어온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건 육군의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입니다. 육군 레이더가 발견을 예. 했네요. 예. 이 레이더는 야전에서 저고도 공중 침투 항적을 탐지하는데요. 소형 무인기까지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군이 운용하는 레이더가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육군의 국지 방공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렇군요.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인기 탐지에는 성공했지만 발컨포와 비호 복합 등 지상 대공포가 이를 유효하게 탐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예. 겁니다. 이들 지상 배치 대공 무기로 사격을 하려면 자체 탑재한 탐지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야 하는데요. 제 기능을 못한 셈이죠. 음.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대공 무기들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격을 못했고 발컨포의 경우는 육안으로 식별해야 사격이 가능한데 포진지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후 공군 전투기와 육군의 공격 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서 격추 작전을 진행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실제 그 이날 공군 전투기와 전술 통제기 또 육군의 AH-64 아파치와 AH-1 코브라 같은 공격 헬기들이 출격해서 북한 무인기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 네, KA-1입니다. 전술 통제기죠. 네, 이번에 많이 그렇습니다. 등장하는. 네네. 이번에 예. 사진을 찍었던 것도 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륙하다가 또 예, 그 한 대가 추락했던 것도 추락했던 예, 그 비행기도 바로 동일한 기종의 저 항공기입니다. 기종이고요. 네네. 예. 이중 육군의 코브라 헬기가 강화도 상공을 휘저으며 날아다녔던 무인기에 대해서 20mm 기관포를 100여 발 발사했는데요. 격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공군의 KA-1 전술 통제기도 무인기에 가까이 접근하긴 했지만 기관총을 발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지상군의 화력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 지원 작전에 투입되는 KA-1 전술 통제기에는 12.7mm 기관 총탄을 발사할 수 있는 건포들을 달 수가 있는데요.
방아쇠를 당기면 초당 수백 발이 나가는 기관총탄이 지상에 떨어져서 민간인들을 살상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격추를 포기했다는 설명입니다. 아, 예. 이 군이 이 해명을 한 거 보면 뭐 일단은 이해가 갑니다. 네. 예. 그 일단은 그 이 작은 그 무인기를 포착을 해서 격추까지 하는 게 뭐 굉장히 어렵겠죠. 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이 격추를 했는데 또 민간 피해가 또 발생을 하면 또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비난을 받아야 그렇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번 작전이 참 굉장히 어려웠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국방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것이고 네. 또 이 물샐 틈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그 슬로건 같은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게 네. 이제 나라의 운명이 그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예.